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2월 12일 뉴스원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윤석열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에 대해서 발언을 했는데 이 말이 윤석열 후보에게 너무나 치명적인 그런 이야기를 했고 본인은 그와 반대의 뜻이라고 그 말을 한 것처럼 보이고 이래서 이준석 대표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우리 한국어로 표현하는데 능력이 안 된다. 그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항상 파랗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그것은 빨갛다는 뜻이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은 혼란을 느끼고 또 많은 일들이 꼬이고 엉망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한 말 두 문장만 문장 분석을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말입니다. 저쪽에서 저주성 발언을 워낙 많이 해서 어쩌면 저마저도 김건희 여사를 만나기 전에 선입견이 있었던 것 같다. 한 번 조우해서 그렇게 느꼈다. 선입견을 훨씬 상회하는 그런 언행 등을 봤다. 짧은 문장으로 하면은 세 문장이 되는데 이것을 살펴봅시다. 먼저 첫 번째 문장입니다. 저쪽에서 저주성 발언을 워낙 많이 해서 그러면은 저쪽에서 저주를 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쪽은 어디인가? 흔히 보수 국민들 또 국민의힘 측에서는 저쪽이라고 하면은 호남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것은 호남을 이야기한 것인가? 또는 문재인 민주당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저주성 발언이라는 부분을 알아보기로 합시다. 저주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극 같은 데 보면 인형에 바늘을 꽂으면서 빨리 죽어라 죽어라 하고 주문을 외우는 이런 것이 대표적인 저주입니다. 지금 시대에는 그런 것보다는 김건희 씨가 길을 걸어가면 걸어가다가 어디 열린 맨홀이라도 있어서 빠져버려라.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져 버려라. 이런 식으로 이제 주문을 외우고 또 기도를 하고 기원을 하고 이런 것을 저주라고 합니다. 불행한 일이나 재앙을 당하기를 바라면서 빌고 바라는 것이 저주인데 그러면은 저쪽이 호남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그쪽에서 김건희 씨가 잘못되기를 김건희 씨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잘못되기를 기원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준석 대표의 표현에 따르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쪽에서 김건희 씨가 이거 잘못되라 저거 잘못되라 하고 기원을 하도 많이 해서 어쩌면 이준석 자기 자신도 김건희 여사를 만나기 전에 선입견이 있었던 것 같다.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앞뒤가 맞지를 않습니다.
저주를 많이 들으면 선입견이 생기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선입견이라는 표현이 틀렸고 나 역시 저주를 하고 있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이런 상응관계 이런 게 성립이 되는데, 그냥 선입견이라고 한다면 선입견은 이겁니다. 어떤 특정인, 여기서는 김건희 씨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어떤 것 때문에 그 사람은 이럴 거야, 이렇게 미리 짐작하고 미리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이 선입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주하는 소리를 송영길 대표하고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하도 많이 들어서 나도 모르게 김건희 씨는 가다가 발이 걸려서 넘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기도 저쪽과 같은 마음으로 같이 저주를 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이러면 이준석 대표의 문맥이 맞죠. 저주성 발언을 많이 듣다 보면 선입견이 생긴다. 이제 선입견이라는 표현은 틀렸다. 그러나 많이 듣다 보면 나도 저쪽하고 같은 마음이 됐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입견이라는 말은 길을 잃은 용법이다. 어휘를 잘못 썼다.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조우해서 그렇게 느꼈다 이랬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장에서 이준석 대표는 김건희 씨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남자였습니다. 그렇죠? 선입견을 가지고 김건희 씨를 만났습니다. 앞뒤를 보면은 만났다고 하니까 만나기 전부터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한 번 조우해서 그렇게 느꼈다. 선입견을 훨씬 상회하는 그런 언행 등을 봤다. 자기가 직접 봤다. 직접 확인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선 한 번 조우해서 이곳을 봅시다. 조우라고 하는 것은 사전을 찾아보면 한 가지 뜻은 신하가 뜻에 맞는 임금을 만나는 것. 그래서 이 풀이는 아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두 번째, 우연히 서로 만남. 사전에는 참 재미있게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이 뜻하지 아니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획이나 행사나 약속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갑자기 펑 하고 나타나서 만난 것, 이제 이런 것을 우연히 만났다고 하고 그것을 조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한 번 조우해서 그렇게 느꼈다. 이 말이 다른 내용을 보면은 여러 번 만난 것이 아니고 단 한 번 만났다. 이렇게 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참 이상하다. 우리가 약속도 없이 우연히 만나면 그걸 조우라고 쓰는가? 흔히 조우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쓰는 용례에서 자기가 그 사람을 그 전에 봤던 사람, 알고 있던 사람을 약속도 없이 우연히 만났다. 이럴 때 더 많이 씁니다. 그런 것이죠. 사귀던 여성과 싸우고 다투고 여자가 문을 박차고 달려나갔다. 그렇게 사라진 이후로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소설의 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몇 해가 지나고 나서 우연히 다른 지방 도시를 가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녀를 조우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었다. 뭐 이런 식의 그 서술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우연히 아무 약속도 없이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는가? 이게 보통 조우라고 하는 것은 생전 처음 만났다. 그것도 단 한 번 만났다 했을 때는 이게 쓰는 게 적절치 않구나 싶죠. 한 번 조우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거는 이렇게 될 겁니다. 우연히 단 한 번 본 적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한 번밖에 안 봤다면 그것을 한 번 조우해서 이거는 첫눈에 딱 보고 내가 느꼈다 이런 뜻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 번 또 만났다는 그런 설명이 나올 때 한 번이라는 말을 쓸 수 있고 조우라는 이야기는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났는데 한 번 조우해서 이렇게 말을 하면 참 이상하다. 차라리 그때 처음 만난 것은 우연이었다. 뭐 어느 기회에 만났다. 뭐 이런 것들이 더 잘 맞는 서술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는 김건희 씨에 대해서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김건희 씨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김건희 씨를 조우했습니다. 아무 약속도 없이. 그러면은 둘이 왜 만났을까? 둘이 만날 만한 사이였나 보다. 왜냐하면 조우라는 이야기는 어떤 모임에서 또 어떤 계획에서 이게 아니라 그냥 사전에서 아무 인과관계 없이라고 한 표현이 그것이 우리 눈길을 사로잡듯이 왜 만났을까? 선입견을 가진 남자가 김건희 씨를 이제 이렇게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뭐 고지고대로 설명한 대로 한번 봅시다. 이준석이라는 남자는 김건희라는 여자를 선입견을 가지고 뜻하지 않게 우연히 한 번 만났구나. 그러면 언제 만났을까? 여기에 답을 해야 하겠죠. 선입견을 가지고 언제 만났는데 그 답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 왜 안 맞느냐 하면은 이준석 대표가 된 것은 6월 초순입니다. 그냥 이준석이 윤석열 씨의 아내를 만날 일이 뭐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아무 계획이 없이 김건희 씨를 조우한다는 것이 어째서 그런 일을 했던 것일까? 여기에서 조우라는 표현이 잘못 썼다, 틀렸다 하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이준석 대표가 혹은 그냥 이준석이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아내를 만났을 수도 있죠.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같이 있는 자리였던가?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기회에 찾아가서 이렇게 만났을 수 있는 겁니다. 조우는 찾아가서 만난 것은 조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윤석열 씨가 정치를 하겠다 뭐 이렇게 됐을 때 그럴 때 만나지 않았을까? 아니면 김건희 씨가 사업을 하고 또 어떤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무슨 전시회를 하든 뭐를 하든 하는데 자기가 갔다가 저 사람이 김건희 씨였구나, 김건희 씨구나, 나중에 보니까 그때 그 사람이었구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뭐가 문제가 됩니까? 만났다고 쓰면 안 되는 겁니다. 봤다 이래야 되겠죠. 만났다는 것은 쌍방이 인식하면서 서로 어떤 의사소통을 한다든지 뭐 감지를 한다든지 했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정치를 하겠다고 하고 나서 김건희 씨를 만났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의 대표였든 아니면은 앞으로 같은 정치권에서 윤석열 후보하고 같이 무엇인가를 해볼 사람이었든 간에 이준석 대표가 김건희 씨에게 선입견을 가지고 만나서야 되겠습니까? 그거 그래서 안 되는 일이죠. 어째서 선입견을 가지고 윤석열 후보의 아내를 만났다는 겁니까? 이제 그 다음 문장이 압권입니다. 이준석 대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건희 씨를 만났더니 우연히 아무튼 한 번 만났더니 선입견을 훨씬 상회하는 그런 언행 등을 봤다. 이랬습니다. 자, 선입견이 뭡니까? 저쪽에서 저주를 하면서 그것 때문에 생긴 선입견이다. 근데 선입견이란 표현은 좀 틀렸다. 이렇게 말을 했죠. 사실 김건희 씨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입견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소문이라든지 비난하는 것이라든지 하는 그런 내용들하고 관련해서 김건희 씨는 정말 그런가 봐. 이런 선입견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대표적인 선입견은 김건희 씨하고 관련해서 줄리라는 것하고 성형을 해서 어쨌다 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침 이준석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지금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은 이준석 대표가 말하는 저쪽에서 좀 입이 거친 여자들이 몇 나서서 김건희 씨 성형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적인 특성, 시기 때문에 이렇게 맞붙여 볼 수 있는 유사성 이런 걸 보면 혹시 이준석 대표는 성형에 대해서 선입견이 있었던 것인가? 이렇게 이제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은 김건희 씨가 줄리였대. 김건희 씨의 성형이 장난 아니래. 눈동자가 커졌대. 이런 이야기. 이제 그게 선입견입니다. 이준석 대표 말은 선입견을 훨씬 상회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만나봤더니. 상회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보다 더 위쪽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선입견이 좋은 게 아니죠. 이 선입견보다 더 위쪽이다, 더 심하더라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봤느냐? 언행 등을 봤다 이랬습니다. 자, 언행이라는 것은 하는 말과 하는 짓이죠. 근데 뒤에 등도 붙어 있습니다. 언행 등을 봤다. 그러면 이거죠. 하는 말과 하는 짓을 보니까 소문보다 훨씬 더 줄리더라. 이렇게 풀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언행 등 하면은 등에서 언행 외에 또 이런 것을 보니까 성형에 대해서 얘기 나온 것보다 훨씬 더 성형해서 딴 사람이 됐더라. 또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등이라고 하는 것이 무수히 많을 수 있죠. 어떤 느낌이라든지 또 다른 것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도대체 뭘 본 거야? 뭘 보고 소문보다 더 심하다는 거지? 지금 이 보도가 나가면 분명히 그렇게들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전체의 의미를 보면 이준석 대표는 선입견을 갖고 있었다. 윤리라든지 성형이라든지 또 무슨 여러 가지 사생활과 관련된 험악한 이야기들. 그랬더니 딱 한 번 봤는데 우연히 이렇게 봤더니 선입견보다 훨씬 더 심한 그런 짓과 그런 말을 내가 내 눈으로 봤어. 그런 것 등을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봤어. 딱 한 번 봤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어법을 어떻게 쓸 것인지,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한자도 쓸 줄 모르면서 자꾸 어려운 단어를 갖다 쓰고, 그리고 적어도 한 80 넘은 사람들 아니면 쓰지 않을 어휘들 평소에 보면은 자주 이준석 대표가 쓰고 있는데 그거 단어의 의미 정도는 알고 써야 하겠다. 그리고 단어의 뜻이 있다고 해서 문장이나 말을 할 때 아무 때나 그걸 집어넣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부분이 어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긍정적인 단어, 어휘, 부정적인 어휘, 이거를 같이 엮어서 쓰면은 이게 부조화스럽다. 아예 그렇게 쓸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말과 이런 말을 같이 조합하면 안 된다. 이런 걸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학벌이 어떻다 해도 무식한 거죠. 이 기본적인 모국어를 모른다 하는 것은 이건 세상 없는 그 증을 갖다 놔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요즘에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하버드 나왔다 이렇게 또 어디다가 프로필에 써갖고 다니는 것을 본 것 같은데 정말 이럴 때마다 이준석 대표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쓸 때 좀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죠. 이준석의 이런 한국어 실력, 이준석의 인간을 이해하고 있는 그 수준, 그게 사람들이 하버드라는 데 대한 기대만큼 수준이 되는 것인가? 달리 말하면 이준석을 보면 이게 하버드야. 이준석 정도 되면 바로 그게 하버드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하버드에 대한 어떤 신뢰와 기대를 자기가 깎아먹는 거기에 있는 것이지 평균이 아니다. 더구나 최고치는 아니다. 이걸 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디를 나왔든 간에 한국 사람은 한국어와 한글을 쓰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뜻도 통하지 않는 오히려 정반대가 돼버리는 이런 식의 어휘를 그 애매모호하게 그냥 구겨 넣는 것이죠. 그러면 언론사는 지금 보면은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웬만한 것은 다 뜯어 고칩니다. 말이 좀 되게. 근데 조선일보 그런 짓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다른 언론사에서 그냥 그대로 내보내면 이렇게 딱 걸리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말을 듣고 그 글을 읽는 사람이 정말 여러 번 다시 읽어가면서 그 말을 다시 들어가면서 겨우 이 사람이 여기는 이 말을 하려고 했는데 이걸 잘못 집어넣고 이거는 이런 뜻이라고 썼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다시 재조합을 하면서 말이나 글을 듣고 이해하고 읽고 이해하고 이렇게 돼야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반대의 소리를 과거 같으면 현학적인 그런 흉내를 내면서 이야기를 해놓고 이게 정치적인 수사야 이러고들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준석 그리고 그 언저리에 있는 정치 아이들 그들이라고 하겠죠. 이거는 기본도 안 됐다. 두 번 돌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만일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이준석과 그 추종자들 소위 그 청년단 혹은 청년 세대라고 하는 그들이 이거 곡해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러면은 초등학교부터 다시 다녀야 하겠죠. 사실 초등학교 수준도 안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